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차지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를 둘러싼 외압 의혹이 검찰 내부에선 이 폭로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선 검사가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면서 총장을 향해서 수사를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자, 어제 검찰 하루 종일 긴박하게 움직였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에 의정부지검의 안미영 검사가 그 외압의 당사자가 문무일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이제 밝히면서 상당히 들끓었습니다. 이 지난해 12월 8일인데 이 권성동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올렸더니 문무일 총장이 당시 춘천지검장을 불러서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는 뭐 조사가 필요 없을 정도의 이렇게 조사가 돼 있는 상태가 아니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강하게 질책을 했다. 사실상 소환 조사를 막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도 입장문을 냈는데 이 문무일 총장이 권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를 일시 보류하게끔 이렇게 수사에 개입을 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무일 총장은 춘천지검을 강하게 질책한 적은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외압이 아니고 수사를 조금 더 좀 보강을 해라라고 이렇게 한 것이지 어떤 외압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습니다. 검사하면 사실 검사 뭐 동일체, 상명하복, 뭐 군대만큼이나 이렇게 규율이 있다고들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희석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문무일 총장의 반박 내지는 해명하는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네, 권성동 의원 관련 질책하셨다는데 어떤? 네, 질책한 적이 있습니다. 질책은 어떤 취지로 하셨습니까?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고 이견을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민주주의의 한 과정입니다. 네, 분명 맞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부분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위계 질서, 이 검찰 조직, 일선 검사가 총장을 정조준하면서 수사 요구했다.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인데 지금 검찰 내부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검찰총장 흔들기라는 의견도 있고, 이거는 분명히 뭐 수사 일선 그 검사들 수사하는데 내가 관여 안 하겠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이시는지요? 뭐 이게 검찰 내부 조직의 민주화라든지 조직 개편과 관련된 무슨 혁신과 관련된 거라면 모르겠는데 개별 사건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검찰 바깥에다가 대놓고 이런 식으로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불안하고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 안미영 검사 측의 주장대로 문무일 총장이 뭔가 압력을 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외압이라 그럽니까? 내압이라면 모르겠어요. 검찰 내부 인사 아닙니까? 그렇네요. 그걸 어떻게 외압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은 이런 고위층 인사, 뭐 국회의원이 됐거나 대통령 친인척 인사 이 수사와 관련해서는 외압을 막는 그 방패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검찰총장이 하는 거죠. 총장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총장이 국회의원과 관련된 수사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이런저런 압력과 요청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문제가 된 권성동 의원은 법사위원장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총장이 그걸 막아내야 되는데 사건도 잘 모르고 어떻게 막습니까? 당연히 권성동 의원 수사와 관련해서는 총장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사안입니다. 보고받고 이것이 영장으로 가기에 부족하면 보완 지시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지금 이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것은 검찰 주입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그것을 담당 수사 검사가 외압이라고 느끼고 그거를 검찰 바깥에다가 이렇게 공개를 하고 검찰총장을 공격을 한다. 아니 이런 식이면은 검찰 지휘부가 어떻게 지휘를 합니까? 자, 문 총장이 당초에 수사팀의 정권을 맡기고 개입하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차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뭐 지금 그 보고를 받지 않고 수사팀에게다가 다 정권을 맡기겠다고 했다가 지금 말을 바꾼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안미영 검사뿐만 아니라 수사단도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이 문무일 총장이 왜 그러면 그 입장을 바꿨느냐는 부분인데요. 뭐 지금 뭐 언론 보도를 보면 아마 자신의 그 측근 참모라고 할 수 있는 반부패부장이 이번에 이 사실 그 권성동 의원과 뭐 통화 관계
놓고 이러는 바람에 그걸 갖다가 수사단 실무진에서는 기소를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측면 때문에 그걸 반대했다고 한다면 자신의 측근을 보호하려는 측면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그런 주장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권성동 국제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한 소환을 상당히 방어를 했다. 그 자체는 아무래도 이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금 이제 검찰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인 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좀 더 신중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문무일 총장이 사실 안미연 검사가 처음에 이 외압을 폭로하고 난 뒤에 수사단에게 모든 걸 맡긴다고 했을 때는 저는 그냥 다 맡기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었나. 결국은 지금 말을 바꾸는 과정에서 결국은 자신의 측근을 보호하고 또는 검찰의 이 검경 수사권이라는 기득권에 집착하는 모습처럼 비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결국 스스로의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논란을 자초한 하나의 자충수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저는 뭐 누구를 편들 마음은 전혀 없는데 현직 검사가 변호사를 대동을 하고 어떤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은 참 생소하게 느껴졌고 그 모양 자체가 혹시 공무상 알게 된 기밀에 대해서 누설을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이번 그 사건에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검사 동일체의 원칙 말씀하셨잖아요. 검사 동일체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조직을 보호하려는 20세기 검찰 지도부와 그러니까 그런 조직의 일사불란함보다는 정의 구현, 실체적 진실 규명이 더 앞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선 검사, 21세기 검사들과의 검찰 간의 충돌이라고 봅니다. 검찰을 보는 시각. 시작은 다 그래도 20세기 하신 분들 아니에요? 검사 시작을요. 검사 시작은 아니 안미연 검사 같은 경우는 21세기 시작이죠. 2000년에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저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 지금 두 개의 검찰을 보는 시각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문무일 총장은 이견이 발생하는 민주주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일선 검사들이 느끼는 차원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앞서 검사 동일체가 상명하복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이 검찰총장의 의견 자체가 자유로운 의견의 개진이 아니라 상명하복에 따른 이 지휘계 통상을 명령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런 관점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앞으로 검찰의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 박사님 고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차 교수 얘기대로 문무일 총장이 그냥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경우에 검찰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돼서 다시 수사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수단한테 모든 걸 맡기겠다고 했지만 이 상황이 국회 법사위원장에 대한 영장 청구까지 가는 상황에서는 검찰총장으로서는 검찰이라는 조직 또 정부 전체에 대해서 또 현안이 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 없어요. 그걸 고민 안 하면 총장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런 종합적 판단 하에서 특수단에게 뭔가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국회의원,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영장 청구하려면 좀 더 근거가 확보돼야 된다. 이렇게 보강수사 지휘를 한 건데 이것을 외압이라고 파악을 한다면 앞으로 어떤 사람이 총장이 되고 부장 이 대검 부장들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자기 부하 검사들한테 그러면 한마디나 수사 관련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이 개별 사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검찰 조직이 가면 검찰 조직의 생명이 무너지는 거다. 저는 그런 점에서 국민적 불안이 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에 있어서 불안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말 바꾼 것도 문제이지만 검찰총장이 또 너무 두 손 놓고 있으면은 검찰총장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도 맞는 것 같고 국민들 여러분께서 이제 이 상황 추이를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야가요 드루킹 특검 합의 하루 만에 또다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수사 범위는 명확하게 드루킹 댓글 조작에 대한 인지된 사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 또한 드루킹 댓글 조작에 관련된 사람으로서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자, 수사 대상과 범위 서로 동상이몽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여당은 이 검경의 부실 수사 그리고 대통령이나 김경수 의원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
야당은 이 수사에 성역은 없다. 누구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을 지금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특검의 어떤 규모라든지 기간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2016년 최순실 특검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러니까 검사가 한 20명 파견되고 수사기간 70일 정도 됐었죠. 하지만 여당은 그 2012년에 내곡동 특검을 모델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곡동 특검은 수사기간 30일에 검사 10명이 파견이 됐었습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수사기간 90일에 검사 20명 정도 파견되는 이렇게 좀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무리하게 특정인 거론하지 말고 그냥 해보자 하는 입장인데요. 홍영표 원내대표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렇게 무리하게 특정인을 갖다 거론하면서 마치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이런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제 이제 합의 내용이 그렇게 된 것이고요. 저는 그 특검에서 아마 어떤 실체적 진실을 잘 밝히고 그걸 토대로 해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고. 자, 내곡동 특검, 최순실 특검 어느 정도의 모델을 따라가야 될까요? 아니 이게 이쪽 모델 저쪽 모델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특검을 하는 이유가 경찰, 검찰의 수사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고 하는 정치권의 판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건을 충분히 국민적으로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한 특검이 돼야 될 것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수사 인력이 더 필요한지 기간이 얼마가 있어야 되는지를 결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경찰의 수사도 이미 한 50일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초입에서 지금 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이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 얘기대로 특검이 수사를 하다 보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거고 그 진실을 따라가다가 보면은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지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경찰이 밝히고 있는 드루킹 사건 하나하나 매일매일 지금 새로운 소식 뉴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특검이 소화를 하려면 이게 30일 동안으로 과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에서 물론 특검 기간은 1차 연기 다 가능하니까 최순실 특검 경우에도 1차 연기해서 70일로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점에서 이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수사기관과 이 수사 인력이 확정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점에서 이 5구 대선 전반에 걸친 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검을 했는데 의혹은 해소되지 않는 이런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정부 여당 기왕에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수용을 했다면 조금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이 입장을 좀 취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과연 어떻게 될지도 한번 정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체적인 진실이 경찰이나 검찰 수사로는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못 믿어하는 그런 분위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경찰의 이 드루킹 수사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죠. 김경수 전 의원이 드루킹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인사 관련 제안을 했다. 이런 진술이 드루킹 측근이라는 분을 통해서 진술이 나왔네요. 조선일보에서 드루킹이 경찰 조사에서 그렇게 진술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해 6월달 경공모 핵심 멤버인 도 안무개 변호사를 일본 대사직에 추천을 했고 그것을 김경수 전 의원이 이제 거절을 했고 그 이후에 김경수 전 의원 측에서 드루킹 측에 다시 이제 제안을 하면서 그러면 1급짜리를 주겠다 해서 이제 오사카 총영사직이 이제 거론이 됐고 그 부분이 잘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이후에 김경수 전 의원이 직접 드루킹에게 전화를 걸어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을 했다.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드루킹 측에서는 거기는 너무 한직이다. 이렇게 이제 거절을 했다라는 얘기를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선대위원회 2명을 추천을 했는데 윤모 씨는 합류를 했고 도모 변호사는 이제 합류가 불발되고 이런 과정에서 총영사직이 또 잘 되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보좌진에게 500만 원을 준 상황이 이런 정도가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자, 김경수 전 의원은요 인사청탁을 들어주지 않아서 드루킹이 자신을 협박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드루킹 입에서는요 또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번에 그 밝혀진 검찰에서 지금 밝혀진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 김경수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공직선거법에 보면 제230조에 보면 매수 및 이해 유도죄라는 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공사의지, 그러니까 공적인 자리든 사적인 자리든 그걸 제공하거나 의사 표시를 하거나 제공 약속을 하는 것만으로도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김경수 당시 의원이 얼마만큼 이런 그 비중을 갖고 약속을 정말 한 건지 이 부분은 아마 제 생각에 검찰,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이번에 출범하게 되면 아마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야 될 사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경수 의원도 특검 수사 대상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름을 넣으면 절대 안 된다 해서 이름도 빠졌죠, 지금. 자, 그런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만약에 특검이 가동이 됐는데 김경수 의원은 아예 조사를 안 한다. 그러고 나서 특검 발표가 있으면 그걸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민주당 높으신 분이 드루킹을 파리라고 표현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파리한테 샌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할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과연 경찰과 검찰 수사는 계속 진행이 됐겠지만 특검이 어느 정도까지 진실을 밝혀낼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요 저희가 정치 관련 대담 패널 발언 중에요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 관련 발언이 있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당 지지율보다 개인 지지율이 조금 높다. 또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은 당 지지율보다 낮다. 이런 내용이었었는데요. 화면에 나가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 조사에 근거해서 발언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정당 지지도는 5월 8일에서 10일, 또 서울시장 지지도는 5월 11일에서 12일 날 조사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